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지금은 8월 13일 일요일 밤 9시 24분입니다. 저는 강원도에 일주일 살기를 하러 왔고요. 평소에 녹음하던 장비들은 다 똑같이 챙겨왔는데 녹음이 어떻게 되고 있을지는 나중에 들어봐야겠네요.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을지는. 제가 원래 녹음을 하던 방보다는 훨씬 큰 방이어가지고 소리가 조금 울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조금 되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소리가 좀 울리고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랑 비슷하다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에 일주일 살기를 하러 왔어요. 숙박 관련된 어플 이제 광고를 받게 됐는데, 광고 겸 촬영 겸 휴가 겸 해서 오게 됐고요. 휴가이기는 한데 촬영도 해야 되고 이번 주 다음 주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휴가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카메라도 챙겨오고 노트북도 다 가져오고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또 워케이션? 워크랑 휴가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워케이션을 하러도 따로 간다고 하니까, 워케이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자씨랑 하윤이는 휴가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월수금 고정 업로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끼워 맞춰 보려고 해보고 있고요. 좀 하다가 힘에 부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회사도 그만둔 지가 지금 한 4-5달 정도 되어 가는데 이게 좀 해보니까 강가장 채널에 영상을 일주일에 2개씩 꼬박꼬박 올리는 거는 생각보다 힘이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가 있는데 조금 이제 벅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좀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주 1회 업로드로 다시 좀 바꿔볼까 생각도 하긴 하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본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업로드를 절반으로 줄인다 라고 하면은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할 때는 내가 좀 줄이고 싶으면은 조금 줄이고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자유로웠는데 무직인 상태로 직장이 없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생각은 하여튼 주 2회 꾸준히, 그리고 상추씨 주 한 3회 꾸준히,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힘이 붙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그게 꼭 막 엄청 바쁘고 뭐가 할 일이 많아서 라기보다는 제가 좀 집중력이 부족한 것 플러스 편집 시간이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걸리는 점, 그 2가지 때문에 조금 빡세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둘 다 어느 정도는 개선이 가능은 하긴 하거든요. 집중력을 올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만한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하나가 뭐였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다른 유튜버보다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거는 조금 제가 한 5년 동안 했는데도 지금 정도의 편집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선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보통 1분에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대충 따져보면 가편집하고 자막 쓰고 나레이션 하고 음악 넣고 효과음 넣고 검수 몇 번 하고 렌더링해서 업로드하고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보통 한 20분 내외 정도 영상이면 한 분당 1시간. 그러니까 제가 보통
20분 내외의 영상을 일주일에 2개 정도 올리니까 대충 뭐 한 40시간 내외로 걸리는 것 같은데, 빨리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빨리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뭐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유튜버 분들은 뭔가 처음에 찍을 때부터 뭘 찍어야겠다. 허리야. 잠깐만요. 갑자기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뭘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딱딱딱딱 필요한 것만 찍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찍었으니까 영상을 훑어보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편집도 금방 끝나고. 제가 아는 어떤 유튜버분은 한 편 만드는데 뭐 한 서너 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유튜버 분이신데. 네. 저도 좀 그런 식으로 뭔가 딱 주제를 잡고 뭘 찍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좀 세우고, 이게 탁탁탁탁 계획대로 찍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5년 정도 해왔지만 뭐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잡고 찍는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쭉 찍어놓고 편집을 하면서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걸 좀 바꿔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네.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유튜버들은 컨텐츠를 좀 찍는 날이 있고 안 찍는 날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구분이 될 텐데, 저는 그냥 일단 냅다 쭉 찍다 보니까 그냥 거의 일주일 내내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찍다 보니까 찍으면서 지금 장면을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약간 머릿속에서 쉬지 못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스트레스가 좀 계속 쌓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막 되게 잘 나가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100만, 150만 넘는 유튜버들이 뭐 힘들다, 관둬야겠다 이런 소리 하면은, 예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너무 뭔가 상상도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뭔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찍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찍기 전부터 어떻게 편집을 해야겠다를 좀 머릿속에 그리고 찍고, 그리고 영상 촬영을 아예 안 하는 날을 좀 정해서 그날은 그냥 영상은 좀 안 찍고 그렇게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근데 꼭 웃긴 게 영상 안 찍는 날에 뭔가 재미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이라도 영상을 안 찍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찍으면은 그날 꼭 어쩌다가 재밌는 일이 딱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이제 들 때가 몇 번 있었어가지고, 그 뒤로는 계속 허리야. 잠깐만요. 이게 의자가 평소에 제가 찍던 의자가 아니라 지금은 의자에다가 허리를 좀 기대고 마이크를 손으로 붙잡고 찍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네. 소리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영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찍어 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업로드 양을 좀 줄여야 하는데, 업로드 양을 좀 줄이는 건 아쉽고.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유튜브가 잘 되고 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영상을 더 자주 길게 올려서 그런지 예전보다 수익적으로는 훨씬 올라갔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할 때보다. 물론 이제 회사 월급이 안 나오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유튜브 수익만 봤을 때는, 광고 수익은 따로 빼고.
그렇긴 하는데 어제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언제까지 잘 될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그 다음을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무언가를 시도를 하려면 육아나 집안일을 줄이거나 잠을 줄이거나 유튜브 업로드를 줄이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유튜브 업로드를 굳이 줄이고 다른 것에 도전을 굳이 하는 게 맞나? 왜냐면 다른 것에 도전을 할 때는 그게 성과가 언제 나올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뭔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블로그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일을 해본다던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를 굳이 좀 줄여가면서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할까?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시간을 빼내서 해야 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뭔가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게 느껴지면 당연히 다른 배를 찾아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배가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다른 배 없나 기웃기웃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양에 왔어요. 네, 양양에 왔는데 그 막 유명한 뭐 솔비치 하랑 무슨 이런 막 해변 같은데, 그런데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던데 제가 양양을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막 그렇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최고로 유명한 곳에서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어쨌든 양양 하면은 많이 들어봤던 뭐 지명이나 뭐 장소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 오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어제 밤에도 유자 씨랑 조금 다툼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유자 씨랑 또 다툼이 있었고, 다른 이유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네. 오는 내내 조금 힘들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싸웠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하필 어디 이제 가는 날인 거잖아요. 기분 좋게 가야 하는 날인 건데 그때 괜히 굳이 다툼이 생겨버렸고, 조금 내가 좀 더 참을 걸, 굳이 한마디를 더 해가지고, 굳이 한마디를 더 하면 속이 너무 후련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왜 굳이 해가지고, 뭔가 그 한마디를 내뱉으면 잠깐 한 2, 3초 속은 후련하겠지만 그 뒤에 어떤 일로 어떤 느낌으로 흘러갈지를 뻔히 알면서, 네, 좀 후회가 많이 되고요. 이게 참 뭐 싸울 때마다 느끼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진짜 내가 싫어질 정도로 막 유치해지고 속이 너무 좁아지는 게 막 느껴지고, 내 속마음을 정말 누구에게라도 들키기 싫을 만큼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정말 유치한 초등학생이 되는 것 같은, 내가 정말 싫어질 정도로. 네, 그런데도 참 이게 싸울 때마다, 네, 별로인 내가 되는 게 참 싫으면서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참 아쉽다. 네. 물론 저희는 이제 한번 싸우면 같은 이유로는 최대한 싸우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화가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우리가 왜 이걸로 싸웠을까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으로 최대한 다 같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왔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지금 한 4년 정도? 네. 그래서 싸우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기는 하는데, 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또 이제 다른 이유들로 또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뭔가 뭐 재우는 거나
오늘 또 싸웠던 거는 약간 짐 싸는 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이게 조금 이제 커졌다. 네. 다행히 출발하고 나서 이제 첫 휴게소에 들르기 전에 둘 다 이제 서로 풀려가지고 화해를 하고 맛있게 점심을 먹기는 했는데, 네. 근데 뭐 다른 부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한번 싸우고 나면 그게 다 기억에서 잊혀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다음 싸움 때 그 이전 싸움을 활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또 있고, 그 활용을 당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최대한 참 안 싸우고 살면은 좋긴 한데, 네. 네, 이게 또 뭔가 그냥 조금 같은 이유,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더 피곤하고 예민해져 있고 이럴 때는 그게 더 싸움으로 갈 확률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서, 네, 서로 어떤 상황에서 좀 예민해지는지, 지금 저 사람의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나 약간 피로도가 어떠한지, 이런 거를 생각보다 좀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빡치게 하지 않을 만큼 서로를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게 생각보다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히 휴게소에서는 풀었고, 점심에는 저는 냉면 먹고 유자 씨는 우동이랑 돈가스 세트를 먹었는데, 이번 여행은 그렇게까지 또 막 이렇게 가성비 여행이라거나 좀 짠내 투어 같이 뭐 그런 느낌으로 가진 않을 거고, 그냥 쉬러 온 거라서 좀 쓸 만큼 쓰고, 네, 놀 만큼 놀고 뭐 그러고 갈 생각이라서 점심 때 메뉴 선정을 할 때 그렇게까지 뭐 막 가격을 보고 고른다거나, 물론 뭐 휴게소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이긴 하지만, 지난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밥을 유자 씨랑 같이 아울렛 가서 고르는데 너무 계속 뭔가 돈돈 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네. 가끔 되게 꼴보기 싫다고 욕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저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한테 왜 저러지? 나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 저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굳이? 유자 씨가 아울렛에 가서 밥을 자기 돈으로 사준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와, 여기는 뭐가 얼마나 비싸고 저기는 뭐가 얼마나 비싸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 시각이 밥을 먹을 만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오후 한 3시인가 뭐 이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배도 고픈 상황은 아니었고, 그렇게 둘러봤던 음식점들이 물론 비싸서 스킵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지 않고, 그 정도 돈을 주고 뭔가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배가 고픈 상태는 아니라서 그냥 스킵을 했던 건데, 네.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제 모습 자체가. 네. 요즘에 좀 얼마 전부터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좀 심리적으로도 되게 좀 불안정한 상태이거든요. 그게 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모습을 또 보니까 네, 되게 좀 별로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참 왜 저랬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가끔 욕을 먹는 게 욕을 먹을만 해서 먹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양양까지 왔죠. 탐탐에서 라떼 2잔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왔는데, 이것도 평소 같으면
그냥 저기 뭐야 휴게소 편의점에서 그냥 한 2,500원짜리 커피 뭐 이런 거 먹었을 텐데 에이 모르겠다 네. 싶어가지고 그냥 먹고 왔습니다. 강원도를 제가 뭐 수차례 오진 않았었고 살면서 한 3번 4번 정도 와봤나. 차를 타고 서울에서 이렇게 온 거는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대관령을 지나서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관령은 뭔가 이미지가 되게 안개 끼고 뭔가 산 높이 있는 곳에 이렇게 뭔가 뭐랄까 되게 이렇게 좀 잘생긴 젖소들이 막 산을 헤집고 다니고 뭔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잘생긴 젖소는 없었지만 안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거기 가기 전까지는 하늘이 그냥 흐리긴 했는데 햇빛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관령 무슨 정확하게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터널 이름들이 다 대관령 어쩌고 터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네, 안개가 엄청 심해가지고 다들 비상 깜빡이 켜고 네, 서로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박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의 이제 기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도착해서 여기 이제 주인분이 대충 집을 좀 보여주시고 2층짜리 이제 단독 주택인데 주인분께서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 집을 이제 지어가지고 팔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완전 다 주변에 다 논밭이거든요. 완전히 시골인데 전원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안 팔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이 집을 뭐 놀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숙박 쪽으로 어떻게 뺐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되게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네. 안 팔린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싱글벙글 하셔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있구나. 네, 제가 이제 그 광고를 찍게 된 숙박 어플이 이렇게 조금 한 달, 뭐 2주, 1주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기간이 길게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그 숙박 어플인데 저희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또 일주일인가 한 팀이 있고 그거 지나고 나서 또 뭐 2주인가 9월 달에 막 그렇게 또 한 팀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한 달 살기나 뭐 2주 살기나 뭐 이런 거를 어디 다른 지역 가서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되나? 이런 데다 지어놓으면은 장사가 잘 되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네,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서 역시 사람이 조금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인생의 경험치가 아마도 뭐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되게 좀 적은 사람이거든요. 거의 맨날 뭐 집에만 있었고 예전에도 거의 먹는 경험 아니면 뭐 미드 보는 경험 이런 거 영화 보는 경험 요런 거 빼고는 다른 경험치가 이제 되게 없는 사람이라서 자꾸 뭔가 좀 생각이 좀 갇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유연하게 확장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요즘에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사실들을 물론 이제 여기 집주인분 그냥 한 분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네. 이렇게 이런 곳에 와서 일주일씩 2주일씩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냐면 숙박료가 꽤 비싸거든요. 왜냐면 사실 어디 펜션 같은데 1박 2일만 하려고 해도 뭐 10만원 20만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일주일씩 2주일씩 빌리면은 돈이 막 100만원 200만원 넘어가니까 비싸니까 저는 그렇게 돈 주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을까 싶었는데 아주 많다.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그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된 하루였습니다. 여기가 2층짜리 단독 주택이고 주차도 되고, 그리고 텃밭이 또 있어요. 텃밭에 방울토마토랑 상추랑 뭐 이렇게 채소들이 좀 있던데, 그런 것도 이제 따서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둘러보진 못했는데 내일 좀 일어나가지고 한번 둘러볼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고기 좀 구워가지고 거기 텃밭에 있는 거 좀 따서 먹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유기농일 거잖아요. 사장님이 따로 뭐 농약을 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유기농 채소와 강원도 돼지고기랑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확실히 뭐 공기도 좋고 뭐 미세먼지 수치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강원도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공기도 좋고, 태풍이 한번 지나가서 그런지 뭔가 좀 더위도 약간 가신 것 같고, 오늘 밤은 지금 여기 에어컨 안 틀고 혼자 있는데 그냥 있을만 하네요. 더운데 참을 만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도 좀 덥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는 저녁 때 굉장히 시원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가고 나서 시원해지니까 이 지긋지긋한 무더위가 이제 끝나나? 여름이 이제 지나는 건가? 시원해지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갑기도 하면서 벌써 2023년에 이제 여름이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한, 제가 살면서 뭐 한 90살까지, 아니다, 난 90살까지는 못 살 것 같고 한 80살까지 산다 치면 80번의 여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휙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히 좋으면서도 약간 슬픈, 요즘에 내가 정신 상태가 별로 좋진 않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원한데 괜히 약간 슬픈 감정이 좀 들면서 뭔가 좀 이제 울적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 내가 좀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저녁은 여기 근처에 동해 막국수라는 막국수 집에서 먹었는데 유자씨 DM으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좀 이제 서울에서 강원도 올 때 차가 좀 많이 막혔어요. 휴게소 한번 들리고 거의 한 4시간 반? 한 5시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와가지고 주인분한테 집 소개 좀 받고, 그 다음에 하윤이 그 약간 이렇게 뭔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하윤이 그 뭐 이동식 침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약간 텐트랑은 좀 다르긴 한데 조금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봄 같은 거 끼우고. 그래서 그거 한참 하고 하윤이 하이체어 조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시간이 늦어가지고 숙소에서 제일, 그러니까 추천받은 곳 중에서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식당으로 가서 먹었는데 막국수 2인분이랑 수육 하나 먹었고요. 물 막국수랑 비빔 막국수랑 먹었는데 조금 맛이 슴슴하더라고요. 막국수 집들이 굉장히 그 국물이 뭔가 자극적인 그런 느낌인 집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자극적이지는 않았고 좀 적당히 슴슴한, 그렇다고 막 엄청 싱겁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맛있게 슴슴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막국수 집도 약간 자극적인 데 가면 다 먹고 나서 엄청 막 먹고 싶고 그렇거든요. 목 마르고.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지금 뭐 물을 마시고 있긴 한데 막 엄청 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고, 근데 뭐 적당히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진짜 또 가야겠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물론 뭐 어떤 막국수를 먹는다고 한들 미쳤네 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살면서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그런 느낌을 들었던 게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맛있기는 한데 물론 예전에 그 유자씨랑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그때 먹었던 피자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맛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는 한번 여기는 나중에 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가 그 어떤 개그맨 분이 운영을 하시는 곳이었는데, 그 예전에 그 낙지였나? 그런 약간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뭐 개그맨 분이 하시는 피자집이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약간 사장님께서 약간 뭐랄까, 과도하게, 친절하시다고 해야 되나? 과도한 친절이 아니고, 과도하게 이렇게 좀 부침성이 좋다고 하셔야 되나? 해야 되나? 와서 이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막 이렇게 뭐 얘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저는 제 성격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사장님이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들으실 일은 없겠죠. 네. 근데 저는 뭔가 그냥 그렇게 사장님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아니었으면 제주 갔을 때 당장도 한 번 더 갔을 것 같은, 네, 그런 피자 집이었고요. 네. 그리고 수육을 먹었는데 오늘 20,000원이었거든요. 수육 소자. 근데 양이 조금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텐데, 고기 한 열 몇 점 정도? 뭐 엄청 적은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제 느낌에는 20,000원 치고는 조금 적은 것 같은, 뭐 치킨이 보통 한 20,000원 정도 하잖아요. 치킨 한 마리랑 요 수육? 그럼 저는 이제 치킨을 좀 고를 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의 양이었는데, 특이하게 그 코다리 무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같이 먹는 거였는데, 코다리 때문에 좀 더 괜찮았다. 네, 코다리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다리랑 맛있게 먹고, 네, 집으로 이제 왔죠. 원래는 지금 여기 저희 집에 쌀이랑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윤이 이유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근처에 하나로마트를 가려고 하다가, 네, 피곤해서 씻고, 네, 상추씨를 찍고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양양에는 뭐 이마트나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대부분 이제 하나로마트인 것 같고, 보니까 백화점도 없는 것 같고, 또 신기했던 게 이제 교보문고 이런 거 찾아봤는데 교보문고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어딜 가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인데, 양양에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 그 느낌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유자 씨는 지금 이제 씻고 쉬고 있고, 하윤이는 자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윤이 이유식을 쌌는데 유자 씨가 되게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고 왔어요. 어디다가 언제 어떻게 빠뜨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유자 씨가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절반 정도? 정확한 양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좀 두 군데로 나눠서 쌌는데, 그걸 놓고 와가지고, 네, 유자 씨가 좀 상심이 클 것 같은데, 직접 여기까지 왔는데도 좀 직접 만들어서 먹이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한 이틀 정도 먹을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 지나서 이제 떨어지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본죽 같은데 가가지고 이유식용으로 먹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간이나 조미료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소고기랑 밥이랑 뭐 야채랑 이렇게만 넣고도 죽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몇 개 사다가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좀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이유식이 좀 급하게 필요하면. 그래서 좀 그렇게 해가지고 번죽 가서 한번 좀 먹여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일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돈 쓰고, 네, 먹고 그러고 다닐 것 같고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지금 의자에다가 등을 기대고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그렇게 녹음을 좀 하고 있어요. 최대한 마이크가 흔들리지 않게끔 손으로 잘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에서부터 마이크까지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소리가 좀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그러지 않을까. 물론 큰 차이는 없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잘 잡고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열심히 상조씨를 찍고 있다 한번 어필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 실비집이라는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를 봤는데 뜬뜬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재석 씨 나오고 뭐 그런 채널인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좀 시도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유재석 씨가 소속된 그 안테나 뮤직 거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거기 소속사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찍는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제가 봤던 거는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토크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엄청나게 방송용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유튜브 컨텐츠 같은 유튜브 토크쇼 같은 유재석 씨랑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건데 확실히 연예인들이 입담이 좋아서 그런지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보다가 요즘에는 조금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비집이라는 컨텐츠가 떠서 봤더니 그 개그맨 남창희 씨 있잖아요. 그분이 요리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분 집인 것 같아요. 그분 집으로 가서 제작진들에게 남창희 씨가 요리를 해주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사실 되게 많잖아요. 요리를 하는 컨텐츠는 되게 많고 그리고 뭐 남창희 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요리랑은 뭔가 좀 그렇게 뭔가 잘 매치가 되는 느낌은 저는 아니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 컨텐츠 자체가 막 뭘 웃기려고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게스트들이 1편은 그 뜬뜬 그 제작진들이었는데 하윤이가 우는 것 같은데 마이크에 들어갔을지 모르겠네요. 자다가 가끔 저렇게 한 번씩 소리 지르고 다시 자거든요. 네, 다시 소리를 더 안 지르는 거 보니까 한번 소리 지른 것 같아요. 어쨌든 뜬뜬에서 하는 실비집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저는 재밌게 봤다. 네, 별로 그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막 웃기다거나 무슨 연예인 게스트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 남창희 씨의 요리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왔고 남창희라는 그 개그맨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었는데 뭔가 되게 사람이 좋아 보이고 호감이 됐다. 네. 되게 잔잔하게 그냥 요리하면서 두런두런 토크 나누고 게스트들은 얼굴도 안 나오고 이 편 같은 경우는 어떤 변호사분이 게스트로 손님으로 와서 요리를 대접을 받았는데 그냥 되게 뭐 진짜 조용조용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리만 해주는 거거든요. 남창희 씨가 요리를 일단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요리를 예쁘게 담아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취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냥 사실상 칼로리를 채우기 위한 요리라고 해야 되나? 맛이나 뭔가 데코나 이런 거에는 진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뭐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쁘게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남창희 씨 같은 경우는 복숭아를 깎아서 내는데 엄청 잘게 막 이렇게 채 썰듯이 썰어가지고 막 모양을 내서 손님들한테 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방송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평소에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식으로 또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남창희 씨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 것 그리고 나도 좀 저렇게 예쁘게 한상 차려서
먹으면 되게 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유자 씨에게 뭔가 요리를 해줄 때도 사실 되게 비슷한 요리들 위주로 많이 해주거든요. 맨날 불고기, 카레, 짜장, 김치찌개, 뭐 된장국, 그냥 맨날 똑같은 것들을 돌려가면서 해주고, 유자 씨도 물론 맛있게 먹고 저도 그냥 맛있게 먹고 해서 서로 불만은 없는데, 좀 저런 식으로 요리라는 것 자체에 내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좀 더 예쁘게 꾸며서 한 상을 맛있게 먹으면 인생 전체의 뭔가 행복도를 좀 쉽게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밥은 매일 먹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도 그릇을 그렇게 많이 놓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유자 씨 같은 경우는 예쁜 그릇 같은 것들을 조금 좋아해요. 근데 뭔가 그냥 예쁜 그릇들을 조금 더 사볼까? 일단 유자 씨가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혹시 내가 그런 그릇이나 짐을 늘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유자 씨가 힘들 수도 있겠다. 혹시라도. 그래서 조금 제 미니멀리스트적인 성향을 좀 내려놓고 배우자에게 조금 더 맞추고, 그리고 뭔가 나도 좀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예전에는 뭔가 누군가가 예쁘게 차려 먹는 것을 봐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사서 고생을 하지? 대충 먹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남창희 씨가 나오는 콘텐츠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왜 바뀌는 걸까? 왜 바뀐 걸까 생각을 해보면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요즘에 약간 정신 상태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뭔가 좀 그런 갬성한 것들에 좀 끌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뭔가 그런 갱년기 같은 게 벌써 오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갱년기가 어떻게 오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호르몬의 약간 변화? 그런 것 때문에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기관 중에 하나인 뇌하수체가 대부분 절제돼서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갱년기를 올 만큼의 다른 어떤 호르몬 이상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조금 해보게 되고, 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갱년기가 오셨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모습이 얼핏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제 감정 상태의 기복을 보고 있자면 약간은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상황을 겪어본 게 아니니까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비집 유튜브 영상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댓글들이 요즘에 너무 막 자극적이고 편집이 막 빠르고 자막 막 들어가고 막 효과음 들어가고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좀 그 컨텐츠들에 약간 뭔가 좀 질려버렸다?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좀 조용한 컨텐츠, 그리고 뭔가 좀 되게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뭔가 그냥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컨텐츠가 갑자기 나와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고, 왜냐면 저도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또 느꼈으니까. 이게 요즘에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뭔가 매운맛으로 이렇게 가야지 사실 그 절대적인 조회수를 올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송국이나
진짜 프로들이 만드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채널이나 그런 영상들이 많아질수록 슴슴한 느낌의 채널들이 오히려 뭔가 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도 굳이 따지자면은 막 자극적이라기보단 좀 슴슴한 쪽에 가까운데, 사실 그런 자극적인 재미있는 웃긴 빵빵 터지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물론 그런 채널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달려들어서 하는 영상들이기는 하지만, 보면서 와, 이런 채널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텐데 여기서 내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예인들, 방송국 PD들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이렇게 재미있고 웃기고 진짜 깔깔 소리가 나올 만큼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내가 진짜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비집 영상을 보면서 약간의 희망을 조금 봤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좀 그렇게 슴슴한 컨텐츠 중에 하나로 또 이제 그 성시경 씨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먹을 텐데 라는 컨텐츠를 또 자주 보는데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거의 자막도 막 포인트 자막도 거의 없고 효과음 같은 것도 거의 없고 성시경 씨가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면서 맛집 소개해 주시고 근황 이야기 해주시고 뭐 그런 컨텐츠인데, 물론 이제 그분은 워낙 이제 슈퍼스타이시니까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좀 슴슴한 컨텐츠로 저도 좀 오랫동안 유튜브 판에서 살아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구독자분들과 더 오래오래 소통도 좀 하고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사실 거의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지만 하윤이가 막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입학식 브이로그 막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댓글이 또 달리겠죠. 강 과장님 옛날에 혼자서 상추 키우실 때부터 보던 구독자입니다. 하윤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가다니 막 이런 댓글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좀 롱런하는 가족 일상 유튜브 채널이 되면 참 좋겠다. 저는 사실 재미있거든요,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물론 이제 편집하는 게 양이 워낙 많으니까 좀 지루할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하면 좋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고 되게 고귀한 일이지만 대부분은 내가 진짜 조금은 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를 원하니까 저도 어쨌든 좀 그러고 싶은데 잘 될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 세상이 요즘에는 워낙 또 막 빠르게 변하고 요즘만 해도 사실 유튜브 컨텐츠 이런 긴 컨텐츠보다 쇼츠나 뭐 릴스나 이렇게 좀 짧은 막 틱톡 이런 거 짧은 것들도 많이 보니까 그런 컨텐츠들 조회수 보면은 막 그냥 뭐 몇만 뷰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막 몇십만 뷰부터 진짜 많이 나오는 건 무슨 천만 뷰 막 쇼츠는 진짜 보면은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던데, 사실 뭐 한 5년 이렇게만 더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러게요. 막 10분, 20분 되는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요즘에는 사실 저도 영화나 이런 것들을 2시간짜리를 한 번에 쭉 못 보겠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정말 재미있지 않는 다음에는 보통 드라마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길이가. 정말 재미있는 것들 빼고는 그렇게 길게 못 보겠고, 아니면 보더라도 스토리가 궁금하긴 한데 뭔가 연출이 지루해서 막 건너뛰기 하면서 본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도 틱톡 계정을 하나 파야 되나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나, 다음 세대의 그 컨텐츠 만드는 그런 쪽으로 좀 미리미리 좀 뛰어들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 좀 들고. 그리고 성시경 씨, 잠시만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최근에 성시경 씨 그 먹을 텐데 컨텐츠를 보니까 하정우 씨랑 주지훈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비공식 작전이라고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이제 뭐 홍보 겸 나온 거겠죠.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더 잘 되려고 홍보 겸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기 전날에 비공식 작전 팀들과 회식을 했는데, 워낙 이번에 영화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다 같이 약간 좀 눈물 바다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얼마나 안 나왔다고 저럴까, 그래도 하정우 주지훈인데 엔간히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개봉한 지 열흘이 넘었거든요. 근데 88만인가? 관객이? 뭐 제가 제작비를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영화니까 아무래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훨씬 더 많은 관객이 들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 탑 배우들을 또 썼으면 그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더 기대를 할 테고, 손익분기점 넘기는 거 이상으로 좀 대박이 나기를 제작사에서도 당연히 더 기대를 했을 테고, 투자자들도 당연히 더 기대를 했을 테고, 이렇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영화들이 한 달 정도 안쪽으로 이제 생명력을 다 하고 이제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보통은 좀 인기 있는 영화들은 초반에 관객이 더 좀 많이 들잖아요. 뒤로 갈수록 좀 힘을 잃을 테고 아무래도. 근데 열흘 좀 넘었는데 88만, 100만이라 치고 한 달 정도 개봉한다 치면 뭐 한 300만 정도일 텐데, 그 정도까지 일단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뭔가 하정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자기도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망했던 영화도 많이 있다. 근데 보통 망한 영화는 뭐 관객 평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전문가들 평이 안 좋거나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관객 평도 좋고 전문가 평도 좋은데 관객이 안 든다. 관객이 없다. 자기 생각에는 이제 좀 영화를 보는 사람들 파이 자체가 좀 작아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진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영화 막 블로그 같은 것도 오랫동안 했었고, 물론 막 전문적으로 막 리뷰를 쓰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영화 보는 게 좋으니까 보고 나면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좀 싫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록을 좀 했었던 것 뿐이고, 그래도 막 블로그가 뭐 방문자가 엄청나게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하루에 뭐 한 600명에서 한 800명 이 정도 사이는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랬었던 사람인데, 하루에 진짜 영화 많이 볼 때는 3편씩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아침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조조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3편 보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극장을 안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극장을 안 가는 삶이 상상이 안 됐는데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되네? 내 인생에 극장이 없어도 삶이 그렇게까지 우울해지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 뒤로 좀 많이 안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영화표가 조금 많이 오른 것도 있기도 하고, 물론 결혼하고 임신하고 나서는 이제 임신했을 때까지 좀 갔고, 하윤이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한 번도 못 갔는데, 갔나? 안 갔던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는 몇 번 갔던 것 같고, 어쨌든 네,
그렇게 조금씩 안 가다 보니까 많이 안 가게 돼서, 그리고 뭔가 요즘에 짧은 컨텐츠들에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화를 길게 못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극장에 가면 좋은 게 확실히 집에서 넷플릭스로 보면 영화를 볼 때 10분, 20분 보다가 딴 거 하고 핸드폰하고 뭐 유튜브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극장 갔을 때는 좀 이제 길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좋긴 하더라고요. 영화를 좀 보게끔 만들어주니까. 어쨌든 뭐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 쪽이나 전 세계적으로 영화 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객이 없으면 작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돈이 안 돌면 그 산업은 어쨌든 조금씩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영화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세상이 당연히 오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축소가 되다 보면은 재미있는 영화를 내가 접하게 될 기회가 이제 점점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때 네,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아쉽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라도 좀 가서 봐야 되나. 요즘에 재미있는 영화 많이 하던데, 오펜하이머 막 이런 것도 하고. 예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하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예매해서 무조건 봤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냥 코로나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안 보게 됐던 것 같은데, 유자씨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그좀 영화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 비공식 작전 그 티켓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둘이서 같이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하윤이 때문에. 그래서 유자 씨랑 얘기를 했던 게, 티켓을 받아서 같이 극장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보자. 예를 들면은 뭐 유자 씨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보고, 그래서 중간에 바톤 터치할 때 수유실에서 수유 한번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면은 둘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따로따로이긴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유자씨 같은 경우는 영화를 저만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혼자서라도 보고 와라, 언제든지 괜찮다 라고 정말 천사같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마 갔다 와도 진짜로 아마 뭐 이렇게 이상한 뭐 화를 낸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거를 알긴 아는데, 그냥 뭔가 좀 제가 스스로 좀 그렇더라고요. 출산을 아내가 하고 애도 있는데 나 혼자 극장에 가는 게 뭔가 조금 걸려가지고, 유자 씨는 아무런 느낌도 없을 건데 아마도 제 예상에는. 네. 네, 그렇고요. 오늘 할 얘기는 뭐 대략 다 한 것 같네요. 벌써 또 58분이네. 오늘은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또 한 40-50분을 채우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까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오늘 녹음 환경이 조금 달라졌는데 소리가 잘 들어갔기를. 너무 떨리네요. 1시간 찍었는데 이거 못 쓰면 또 너무 아쉬운데, 네, 후딱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양양에 있는 동안에 또 상추씨 찍어가지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씩 그냥 느낌상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디에 계시든 시원하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